자, 안녕하세요. 슈퍼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영어 특기평가 유형별 공략. 틀리면 안 되는 유형.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물관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강의 시작 전에 문제지, 대본, 형광펜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인물관계 두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인물관계 문제를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물관계에 관련된 인물관계 문제는 두 가지만 딱 주의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너와 나를 구분하는 인칭 대명사와 그리고 그 인칭 대명사와 같이 짝을 이루는 그렇죠.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 연상어, 속칭 이제 관련 어휘들 따위들을 이제 관련 어휘 같은 것들을 좀 잘 조합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특징이었었고요. 그리고 대화 문제이니까 두 사람이서 서로 이제 이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듣기 평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정답 단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두 번 이상 나온 단어들. 이거 여러분 잘 지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은요. 인물관계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안 읽을게요. 유형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약사, 고객, 그리고 농구 코치, 선수, 보건교사, 학생. 보건교사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굳이 꼭 알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는데 상식선에서 알아두는 거 좋죠. 보건교사는 헬스 티처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물리치료사, 그리고 환자, 물리치료사, 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렇게 어디 삐거나 다친 데 있으면은, 이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죠. 물리치료사는 뭐라고 하냐? physical therap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사를 우리가 therapist라고 얘기를 하죠. therapy, 치료라는 뜻이 되겠죠? 제약회사 직원 그리고 의사라고 되는데 제약회사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지만 돼요. 이게 제약회사를 메디슨 컴퍼니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인데 여러분 메디슨 컴퍼니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자, 제약회사의 제약이라고 하는 거죠. 제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약을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제약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pharmaceutical company. 이제 pharmaceutical company 이건 이제 제약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약국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pharmacy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drugstore라고도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drugstor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말로 따지면은 이게 그냥 잡화점 따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같은 거 올리브영이나 여러분 그런 데 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잡다구리한 거 다 파는데 그런 데를 여러분 drugstor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drug라고 하는 말이 약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은 약물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잡화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은 별로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우리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이제 복용하는 약은 우리가 보통 medicine 혹은 med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와 그런 것들을 조제해서 판매를 하는 곳은 pharmaceutical compan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의 관계인지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1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Good morning. What can I get for you? 자, what can I get for you? 뭐 드릴까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get someone 하면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구해주다, 사주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Hi, I have some pain in my ankle. 그렇죠. I have pain. 나는 지금 pain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 되겠죠. 아픈 사람은 사실 누구든 다 될 수 있겠는데 pain in my ankle. ankle이 어디죠? 발목이죠. Do you have pain reliever? 그렇죠. you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pain reliever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pain 하면 고통, relieve라고 하는 말이 ER이 붙은 거 되죠. relieve는 여러분 완화하다라는 뜻이 있게 되죠. 완화시켜주는 ER, 물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 진통제라는 뜻이죠. 상대방은 진통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왔죠. Yes. Do you have a prescription?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상대방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prescription, 처방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처방전을 가지고 진통제를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장소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런 관계를 좀 알아두세요. 주제와 인물 그리고 장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답은 당연히 1번인데 여러분 여기가 장소 약국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국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약국에 거기서 상주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 하죠? 약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거기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요. 약 사러 오는 사람이죠. 고객이 되는 거가 되겠죠. 약국에서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죠. 약 사는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죠. 약을 사고 파는 얘기를 하면 되지. 거기서 갑자기 여기서 배추 한 포기 주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이 주제라는 것과 인물, 장소 이 세 가지의 관계는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어울리는 주제에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주제가 밝혀졌으면 이 주제에 맞는 인물들이 이 주제에 맞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어떤 인물이 밝혀졌으면 뭐라는 얘기죠? 이 인물들이 해당하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 신분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그 인물이 해당하는 인물이 있을 만한 장소에서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이 주제, 인물, 장소 이 세 가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들어봅시다. 근데 연습 차원에서 No, I twisted it playing basketball just now and haven't had time to see a doctor yet.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I twisted it. 여기서 it은 이제 앵클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제 발목을 삐었다, 접질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twist라는 말은 비틀다라는 뜻이 되겠죠. 발목을 비틀었다라는 얘기는 발목 접질렀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발목을 접질렀는데 어떻게 하는 도중에 접질렀다? playing basketball 하는 와중에. 그래서 playing basketball의 playing은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렇죠. I twisted it playing basketball just now. 방금 전에 농구하면서 뭐뭐 하면서가 되겠죠. 뭐뭐 하면서 이제 접질렀다. 그리고 I haven't had 뭐뭐가 없었다. 없는 상태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I haven't had time to see a doctor. time to see. time to 하면 뭐뭐 할 시간으로서 to see가 time을 수식해주는 부정사의 형용사법이 되겠죠. see a doctor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건 아예 그냥 하나의 정해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see a doctor 이것만이 존재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 의사한테 진찰 받았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Did you see a doctor?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진찰이라는 말이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를 보다. 의사한테 너 한번 의사한테 한번 가서 보여봐. 아니면 의사한테 한번 가봐. 라고 대충 이렇게 얘기해서 진찰이라는 말 대신에 C라는 말이 만나다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 만나서 뭐 하죠? 의사를 꼬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저 의사를 만나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의사 선생님 또 우리한테 해줘야 될 일이 있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럴싸한 말로 진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의사 선생님 만날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진찰 받을 시간이 없었다. Let me see your ankle. 그렇죠? Oh, it's badly swollen. 그래서 it's badly swollen. badly라고 하는 말은 심하게라는 뜻이 되겠죠. 나쁘게라는 뜻으로는 잘 안 쓰여요. 보통 일반적으로 심하게라는 말을 써요. it's badly 그냥 very swollen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혹은 severely swollen, seriously swollen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swollen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swell이라고 하는 말, 부풀리다라고 하는 말의 과거 분사가 되겠죠. 부풀어 올랐다라는 얘기죠.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first. 그렇죠. You should see a doctor first. 의사한테 진찰을 먼저 받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되겠죠. 근데 I wish I could. 자, I wish I could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I wish I could see a doctor first. 이거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I wish I could는 기본적으로 I wish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I wish I could 되겠죠. 다시 말하면 I wish 다음에 이제 동사의 과거형이 등장을 하면은 뭐가 된다? 예, 이걸 갖다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wish 특수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뭐였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근데 왜 그럴까요? But I have a job interview in an hour. 그렇죠. 1시간 안에 이제 협 인터뷰가 있다 얘기를 하게 되겠죠. Then for now, 우선 지금은 apply this cream to your ankle. 그렇죠. Apply this cream to your ankle. Apply A to B 하면은 A를 B에 적용하다. A를 B에 바르다. 라는 뜻도 됩니다. 적용하다라는 말에서 적용한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A를 B에다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붙이거나 갖다 대거나 어쨌든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크림을 뭐라는 얘기죠? 발목에 적용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발목에 바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pply라는 말이 바르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apply A to B, A를 B에 바르다라는 얘기죠. 이거 바르세요라고 해서 뭐 바르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그냥 약사밖에 없죠. 그렇죠? And if the pain doesn't go away, take these painkillers. 그렇죠. pain doesn't go away.
go away 하면 가고 없어지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뭐다?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take these painkillers. 여기서 painkillers는 저 위쪽에 있는 뭐라는 얘기죠? pain reliever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보통 painkiller라는 말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써요. 진통제라는 얘기죠. painkiller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통을 죽이는 애들. 그렇죠? Okay, I'll do that. Can I have a bandage as well? 그렇죠. 나는 또 밴데이지도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밴데이지 어디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약국 가면 밴데이지 있죠. Sure. Here you go. Here you go라고 하면 그냥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걸 문법적으로 여러분 따지는 건 그냥 아무 쓸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Thank you. How much is it altogether? 전부 다 해서 얼마죠? It's $8. 그렇죠. 맨 마지막에 how much라고 했으니까 뭐다? 그렇죠. 이거 가격을 묻는 질문이었으니까. 그렇죠. 이 1, 2, 3, 4번 1, 2, 3, 4, 5번 중에서 가격에 대해서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죠? 그렇죠. 장소로 따지면 약국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제약회사 직원하고 의사도 이제 약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주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1번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았고요. 계속 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2번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겠죠. 자, 경찰하고 목격자가 되겠죠. 그리고 뭐 세탁소 주인 고객, 뭐 의상 디자이너 모델, 청소업체 직원 집주인, 편의점 직원 택배기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시면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되겠죠. 2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ello. How can I help you? 그렇죠.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뭐 흔히 등장하는 이제 이 소개말이 되겠죠. 인사말이 되겠죠. Hi, I'm here to pick up my clothes. 그렇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pick up my clothes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옷 가지러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옷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제 옷에 관련된 이제 장소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옷 들어있는 옷하고 관련 있는 쪽 뭐가 되겠죠? 세탁소하고 의상 디자이너가 되겠죠. Okay.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your name하고 폰 넘버가 있어야 돼. 너 이름하고 전화번호 있어야 되겠죠. 옷 가지러 왔는데 이름하고 전화번호 묻는 곳이에요. 뻔하죠. Peter Clark, 567-1234. 뭐 이런가 봐요. You left 2 shirts and 2 pairs of pants. 그렇죠. 너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옷을 left. 어쨌든 너는 어떤 종류의 옷과 관련된 사람이죠. You left. 또 남기고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Right? 옷 남기고 너는 옷을 남기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That's right. And I paid for them when I dropped them off. 그렇죠. 또 drop off라고 하는 말, leave랑 left란 말하고 drop off란 말 똑같은 말이죠. 어디에다 두다 놓다 떨구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는 계속 뭐라는 얘기죠? 어디에다 뭘 옷을 어디다 두고 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가 되겠죠. You're right. I'll go get your clothes. 그렇죠. Your clothes를 내가 get 해주겠다라는 얘기겠죠. 가져다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Here you are. 그렇죠. Here you are, here you go.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차이 없어요. Thanks. Wait. The stain on my pants wasn't removed. 저 stain이라고 하는 말이 wasn't removed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stain 무슨 뜻이겠죠? 얼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얼룩 나왔으면 뭐 이미 답이 나온 케이스죠. 여러분 이 5개의 장소 중에서 5개의 이제 인물 관계 중에서 얼룩이라는 말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누가 되겠죠? 세탁소 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쉽죠? Let me see. Oh, I'm very sorry, sir. I'll remove the stain. 그렇죠. 남자애들 똑같이 stai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Okay. Can you do that by tomorrow? 내일까지 돼요. I have to wear the pants this weekend. 주말에 입어야 된대요. Of course I can. This time, I'll make sure the pants get cleaned completely. 자, 여기 봅시다. I will make sure that 되겠죠. make sure 다음에는 이제 대시 생각 되겠죠. make sure that 하면 뭐죠? that 이하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얘기죠. make sure that 이하를 확실히 하다. make sure to 동사 원형도 가능하게 되겠죠. make sure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절의 동사 부분을 to 부정사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자, get cleaned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이 get 수동태인데 get 해놓고 pp인데 get pp랑 bpp는 아주 조금 달라요. 그냥 문장의 형식상으로는 수동태가 많은데 get pp가 되면 뭐가 되겠죠? 뭐뭐 되게 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get이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뭐 되다라는 뜻하고 시키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pp 되게 이렇게 되어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팬츠가 get cleaned 뭐라는 얘기죠?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get 수동태 같은 경우는 뭐뭐 되게 하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까지 또 여러분 상당히 쉽게 푸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제가 오늘은 요거를 좀 지속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요 관계를 한번 잘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뭐 주제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장소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사용을 하시는 거 상당히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여기가 어디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지금 스테인이라고 하는 말, 옷의 얼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당연히 어디밖에 없죠? 아, 세탁소밖에 없죠. 그럼 세탁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세탁소 주인하고 옷 찾으러 온 사람, 고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냥 스테인이라는 단어 한 번만, 스테인은 또 양쪽 두 사람이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됐죠. 두 사람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또 그 주제에 맞는 장소에서 그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의 관계 다 아시면 좋지만 특히나 뭐 이 인물 관계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다? 그렇죠. 인물과 장소의 관계만 여러분 좀 더 신경 써주시더라도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죠. 자, 3번 문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번 바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이냐? 소설가, 독자, 정원사, 집주인, 건축가, 의뢰인, 도서관, 사서. 사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책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라이브러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고공 해설사. 여러분 고공 해설사를 별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투어 가이드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계속 내용이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3번이 되겠죠? 3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This is the end of today's tour. Thank you very much. 답은 그냥 나왔죠. 그렇죠. end of today고 감사합니다. 오늘 투어 끝이에요. 오늘 관광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누구밖에 할 수 없죠? 관광 가이드가 이런 말을 당연히 하죠. 그렇죠? Thanks a lot for your helpful explanation. 그렇죠. you어는 explanation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는 뭐란 얘기가 되겠죠? 상대방은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죠. 위쪽에 투어라는 말 나왔죠. 관광에서 뭐 설명해줘야 되는 사람. 당연히 뭐가 되겠죠? 해설해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Ms. Kim, You're welcome. Is this your first visit to a Korean palace? 그렇죠. Your first visit Korean palace라는 말 나오죠. 고궁이라는 말 나오고 너는 비짓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방문객, 즉 고궁에 방문하는 사람, 관람객이죠. yes, I like it a lot, especially the architecture. 그래서 3번 같은 오답 보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s beautiful, isn't it? 그렇죠. 아름답지 않느냐. It surely is. 그렇죠. It surely is beautiful. 요거의 줄임말이 되겠죠. I also like the stories you told us about the kings and queens who lived here. 그렇죠. You told가 되겠죠. You told, the story you told. 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해설하는 사람이 이야기 주어라고 하겠죠. 그렇죠. 매우 쉽죠.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There are a lot more stories about them, but there wasn't enough time. 시간이 충분하지 Is 않아서 there 그런 얘기죠. another program where I can learn more about the palace? 그렇죠. 나는 이제 learn more about the palace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죠. Is there another program where가 되겠죠. 프로그램을 지금 where가 이끌고 있는 관계 부사절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where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where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제 장소라고 하는 말로 알고 계시는데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상황과 조건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우리가 장소라고 하는 것을 경우라고 하는 말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좀 좋아요. 무슨 얘기냐?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물리적인 어떤 공간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쳐보죠. 자, 뭐 이 지점에서 뭐 감소가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지점, 이러한 경우에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다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지점, 물리적으로 따지면은 이 그래프에 어떤 한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이 이런 뭐 이 그래프를 따지면 뭐 이제 뭐야 X축과 Y축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서 이러한 수치값을 보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값을 보였고 이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수치값을 보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where라고 하는 이 관계부사가 상황, 조건, 경우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또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경우, 상황, 조건 다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here를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그냥 우리가 그냥 드나들 수 있는 장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장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계속 봅시다. There's a special tour around the royal garden. 그래서 뭐 투어 어쩌고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투어, 관광에 대해서만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또 I'll be guiding it this Saturday. 아주 대놓고 얘기죠. I guide라는 말 나왔죠. 나는 가이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답은 나왔죠 이미요. Sounds great. I'll be sure to come again on that day. 자, be sure to 동사 원형, 확실히 뭐뭐 할 것이다. be sur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이다. 확실히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be sure to 동사 원형, 확실히 뭐뭐 할 것이다. 암기해주세요. 아주 쉽죠. 자, 4번 문제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봅시다. 건축가, 의뢰인, 사진작가, 모델, 여행 가이드, 관광객, 자, 박물관장, 역사학자, 그리고 건물 관리인, 입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봅시다. 4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r. Jones, I was looking for you. Where have you been? 일단 그냥 의문문이 되겠죠. 나 너 찾고 있어 어디 있었냐라는 얘기 되겠죠. Where have you been? 이라고 되겠죠. Where have you been? 너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 있었어? I was taking some pictures inside the building. 그렇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take picture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진에 관련됐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Inside? 안쪽에서요. I asked you to stay outside. 그렇죠. I ask you to stay outside. 나는 너에게 바깥에 있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못 들었다고 첨부를 할게요. 그냥요. This historic church doesn't allow tourists inside. 갑자기 투어리스트라는 단어가 갑자기 대뜸 나오게 되겠죠. 자, 투어리스트, 관광객, 안됨이라는 얘기 되죠. That doesn't, tourist inside 이렇게만 들었다고 첨부더라도 어쨌든 안쪽에 관광객들은 안 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관광객은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사진 찍는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대충 입질이 오죠. I'm sorry. The front door was a little open, so I walked in. 그래서 조금 열렸으면 문이 열렸으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못 들어다 치더라도요. Besides, Besides, 게다가 in addition 이라는 말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럼 beside랑 beside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beside, s가 빠진 건 여러분 뭐다? 그렇죠. 써드릴게요. beside는 요거는 장소의 전치사예요. 뭐뭐의 장소의 전치사로서 뭐뭐의 곁에란 뜻이에요. besides 이거는 첨가의 전치사가 되겠죠. 첨가의 의미로서 게다가 그 외에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비슷한 의미로는 당연히 뭐 되죠? in addition 이라는 말이 되겠죠. in tion이죠. in addition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in addition 이라는 말이 되겠죠.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하게 되겠죠? I told all the tourists to come back to the bus by 2:30. 저 여자 남자 지금 투어리스트란 말 지금 같이 사용하고 이제 투어에 관련된 말. 여자가 지금 투어리스트라는 말을 2번 이상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자는 지금 뭐다? 투어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투어리스트랑 가장 관련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여행 가이드 이 사람밖에 없죠. 정답 3번이 되겠죠. 또 관광객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투어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봅시다. The others are already on the bus waiting for us. 그렇죠. The others are already on the already on the bus are waiting for us. 그렇죠.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 계열의 인칭대명사와 너 계열의 인칭대명사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도 나 계열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들의 계열, we, our, us, ours 이런 말들이 나 쪽만 나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적인 의미로서 우리라는 뜻이 당연히 있게 되겠죠.
나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얘가 무조건 반드시 뭐 나를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좀 그쵸? 지금 좀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했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 표현들이 나 쪽을 나라고 하는 인칭을 설명할 수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그게 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Oh, it's 3 o'clock.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늦은지 몰랐죠. I'm really sorry. Let's hurry. We should keep to our tour schedule. 저 keep to 하면 뭐뭇을 지키다, 준수하다, 따르다 라는 얘기 되겠죠. We should keep to our tour schedule. 우리 투어 스케줄 지켜야 돼. 우리 건강 스케줄 지켜야 돼. 투어라는 말도 나오죠. Sure. I'll listen to your directions more carefully from now on. 저 상대방은 디렉션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죠? 디렉션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이드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Thank you. I'd appreciate that.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마무리되고요. 상당히 쉽죠. 자, 4번까지는 되게 쉽게 풀었어요. 근데 나머지 문제도 그냥 다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물관계 문제는 진짜 정말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듣기평가 문제에서 그냥 0점 방지용 문제라고밖에 좀 생각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잘 안 드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스타일의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5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냐? 손님, 이제 의류 매장시고, 언제 옷가게 주면 되겠죠. 의상 디자이너, 패션 모델, 무대 연출가, 안무가, 사진작가, 잡지사 편집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배우. 약간은 좀 복잡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래봤자 여러분 인물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본에만 말씀드렸던 것만 충실하시면 되겠죠. 들어봅시다. 5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i, Angela. How are you feeling?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이에요. How are you feeling? 너 기분 어때? 그냥 How are you? 똑같은 말이에요. Perfect, Mike. I'm so excited to appear on your stage. 저, your stage라고 돼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다? 스테이지와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your stage라고 했으니까 너의 무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야. 그러면 너라는 사람이 지금 무대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그렇죠? 무대라고 하는 말하고 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I'm glad you're here. You look great today. 저 look great today가 되죠. You look great 하면 되죠. 야, 너 오늘 되게 근사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 또 다른 상대방 여자는 되게 근사해 보여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근사해 보여야 되는 사람. 하고 관련이 없는 게 몇 개가 보이죠? I heard you went to Paris last week. 그렇죠. 작년에 파리 갔다라고 하는데요. Yeah, right. I was featured in the Paris fashion show. 그렇죠. 여러분, I was featured. be featured라는 말을 아예 모른다라고 쳐보더라고요. 근데 I 패션쇼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나는 패션쇼에 있어야 되는 거고 look great 하는 사람이에요. 패션쇼에서 look great 하는 사람들 누구죠? 아, 패션 모델이 제일 look great 하게 되겠죠. 답은 나온 거예요. After the show, 쇼 다음에 I traveled a little and took so many photos. took so many photos. 그래서 4번 같은 거보다 보기가 있는 거죠. Wow, you must have been busy. 자, you must have been busy. must have pp. 몸의임에 틀림이 없다. 아니 되죠. must have pp. 뭐죠?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확실한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확실한 추측이다. 과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죠.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너 되게 바빴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다 I'm honored to have a famous model like you on my stage. 그렇죠. you 해놓고 모델이라고 해야겠어. I'm honored to have a famous model like you. 그렇죠. 모델 you, my stage가 되겠죠. 너는 모델이고 나는 스테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모델을 스테이지에 세우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 되겠죠? 무대 연출가인가요? 아니죠. 의상 디자이너들이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 2번이 되겠죠. 그렇죠. I'm honored to가 되겠죠. honored to. 뭐뭐 하게 되어 영광이다. be honored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게 되어서 영광이다. be honor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게 되어서 영광이다. or to have a famous model like you on my stage가 되겠죠. 그렇죠. 내 스테이지에 너와 같은 like you 너처럼 아주 유명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모델을 시간을 그냥 갖게 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모델을 그냥 세우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My pleasure. 나도 좋아.
The dresses you made are gorgeous. The dress you made가 돼서 dress you라고 됐으니까 너는 오히려 옷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 되겠죠? 답은 다 나왔지만요. Thank you. The theme of today's show is nature. 오늘 쇼의 주제가 내추럴 자연이래요. So I made the dresses 자, I made dress가 되죠. 나는 옷 만든다. with only natural materials. 천연 재료를 만들었대요. Oh, I see. 아, 그렇구나. When I got dressed for rehearsal, 자, get dressed 하면 뭐라는 얘기죠? 이게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입다. get dressed.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자, get dressed가 아니라 get dressed가 돼야 되겠죠. get dressed. 옷 입다. 나 옷 입을 때 for rehearsal. 그렇죠? 예행 연습을 위해서 옷 입을 때 I felt really comfortable. 편하더라. Good. Our makeup artists will get you ready now. 그렇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래서 5번 같은 오답보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get you ready가 되겠죠. 여기서 get you ready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get은 이제 사역의 의미로 쓰이는 건데 여러분 get은 사역 동사는 아니에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일 뿐.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렇죠? get 목적어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목적어가 형용사 되게 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get you ready 하면 되겠죠. 너 준비시키게 할 거야 라는 얘기죠. 너 준비시켜 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Sure. Is there any special pose for me on the runway? The special pose for me, pose me, 나는 포즈를 취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패션 모델 확실하죠. I asked the other models to 자, ask other model이 되겠죠. I ask other model. 이렇게만 되면 나는 다른 모델들한테 뭐뭐라고 시켰어. 뭐뭐라고 당부했어. 부탁했어. 모델한테 뭐 당부해야 되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디자이너밖에 없죠. to walk slowly to emphasize the soft line of the dress. 자, I asked the other models to walk 되겠죠. ask A to 부정사. 대표적인 뭐 당연히 여러분 숨쉬듯이 알고 있어야 되는 오형식 구조가 되겠죠. ask A to 부정사 하면은 A에게 to 동사 원형하라고 부탁하다, 당부하다, 요청하다 라는 얘기죠. ask A to 부정사 뭐래요? A에게 to 부정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당부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제한, 제공, 요청 표현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I ask you to 뭐라고 하면 뭐라 되죠? 뭐 I ask you to 뭐 move this box 하면 뭐가 되겠죠? 이 박스 좀 옮겨주세요 라는 얘기 되겠죠. 그럼 상대방이 박스를 옮겨달라고 부탁, 당부, 요청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계속 봅시다. 뭐 하려고요? To emphasize the soft line of the dress. 그렇죠? 그 드레스의 아주 그냥 부드러운 라인을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하기를 당부했다, 뭐 하기 요청했다, 뭐뭐를 요청했다. 그렇죠? 다른 모델들한테 walk slowly, 좀 천천히 걸으라고 요청을 했다. 그럼 너도 천천히 걸어야 되겠죠? So walk slowly to the music. 그렇죠. Walk slowly to the music. 음악에 맞춰서 뭐다? 그렇죠. 천천히 걸어라. 우리가 음악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뭐뭐에 맞춰서라고 하는 말로 전치사는 거의 to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Okay, I got it. Okay, I got it. I see.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라는 얘기죠. 자, 6번 문제로 바로 이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관계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종류의 문제들보다는 조금 약간 속도를 높여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관계가 되겠죠. 자, 안과 의사, 아이 닥터죠, 그냥요. 이게 안과 의사가 또 정식 명칭인데 좀 까먹었습니다. 뭐 옵티컬 어쩌고 뭐 있는데 아씨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요. 안과 의사라고 여러분 그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뭐 되게 현란한 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보건교사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 자, 프로젝트 팀장, 팀원, 컴퓨터 판매원, 구매자, 약사, 제약회사 직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스타일의 보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도 약사, 제작회사 직원하고 보건교사, 학생 이런 건 아까 전에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때문에 다 여러분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이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바로 내용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6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Come on in. Have a seat, please. 자, come on in 들어오세요. Have a seat, please. 그러겠죠. 자, 여러분 이거 좀 약간 듣기 평가 문제랑은 약간 좀 번외 이야기인데 그 영어 회화 공부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별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런 듣기 평가에 나오는 스크립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진짜 기초 영어 회화, 속칭 말하는 진짜 생활 영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공부하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교재는 그냥 없어요. 쓰잘데기 없이 그냥 무슨 뭐 영어 회화 무슨 뭐 몇 가지 표현 막 표현집 무슨 뭐 영어 회화의 뭐 달인 뭐 어쩌죠 이런 책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서 보실 시간에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사서 이런 거 그냥 뭐 열심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와서 앉으세요라고 하는 말, sit down.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커서 형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취조하거나 누구를 협박을 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sit down이라는 말을 쓸 일은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때문에 이런 되게 아주 영어로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막상 영어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말들 있죠. 그런 게 사실 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공부하시는 듣기평가의 표현에 전부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 때문에 쓰잘데기 없이 무슨 영어 학원 같은 데 이렇게 돈 쓰지 마시고 이런 거 여러분 잘 읽어주시는 것도 돈 버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자, 앉으세요라고 하죠. 상대방한테 앉으라고 권하는 사람이에요. 뭐 누구든지 다 앉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여기서는요. Thanks. What has been troubling you, Mr. Williams? 저 you troubling이라고 되어 있죠. 너 what has been troubling you? 무엇이 trouble you 했느냐라는 얘기죠. 뭐가 말도 이렇게 널 괴롭혔냐? 어디가 이렇게 문제, 어디가 좀 이상하세요라는 얘기죠. What has been troubling you? 자, what is the 이거 의사 같은 경우에는 what is the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보통 그런 말 잘 쓰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꽤 은근히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what has been troubling you? 라고 해서 아주 되게 공식적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디가 불편하냐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겠죠. 어디가 불편하냐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대충 보이죠? My eyes are red and sore, and I can't see things clearly. 자, 그리고 대화 문제에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 대화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 듣기평가 전체에서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줄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문제점이 생기고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뭐라고 하죠? My eyes are red and sore라고 되어 있죠. 눈이 뻘겋고 아파요. I can't see things clearly. 제대로 안 보여요라는 얘기 되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디 가죠? 안과 가죠. 안과 가면 누구 계시죠? 안과 선생님 계시죠. 그렇죠? 안과에서 할 얘기가 뭐가 되죠? 눈 아프다, 눈 좀 고쳐달라, 눈 고치는 얘기 하겠죠. 그럼 여기는 안과겠죠. 뻔뻔죠. 그렇죠? 답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그러면 요만큼까지 듣고 답을 다 풀었으면은 나머지 거 안 들어도 되지 않냐? 그럼 이 남은 시간에 저기 뒤에 이 독해 문제 빨리 넘겨가지고 18, 19, 뭐 20 이렇게 앞에 쉬운 문제들 뭐 심경이라든가 목적 문제들 빨리 풀면은 내가 독해 문제에서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좀 더 내가 이 많은 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 되게 좋은 방법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쉽지도 않고 그런 걸 연습을 하실 시간에 그냥 여러분 단어 하나를 더 외우세요. 그리고 지문 문제 독해 문제 하나를 더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잔재주 부리다가 그거 만약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된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대화가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압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또 대화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신경을 써가면서 맞아 이제 대화 끝나기 전에 문제 다음 문제 뭐냐 독해 문제고 빨리 읽어놔야지.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선생님들 당연히 선생님들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별의별 종류의 영어 시험 문제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진짜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만한 것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야말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뭐 별의별 실험 다 해보고 뭐 성공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권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누누이 강조지만 영어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영어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집중력도 많이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둘러볼 게 많은데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습을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 뭐 수학 공식 하나를 더 외우시던가 아니면 뭐 이과이신 분들은 무슨 뭐 진짜 말대로 뭐 과학 공식을 하나 더 외우시든가 아니면 무슨 뭐를 하나 더 암기를 하시든가 하시지 절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듣기는 한 번 실수하면 그냥 한 문제 그냥 바로 틀리는 거예요. 독해는 잠깐 모르면은 어디 뒤에 문제 먼저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아까 내가 이거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다시 한번 문제를 볼 수 있지만 듣기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실수를 하면은 뭐다?
그냥 여러분 2점 날아가는 거예요. 3점짜리 문제 하나 날아가는 거라니. 절대 그런 이상한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아도 끝까지 듣고 보다 그렇죠. 이미 답이 아는 거면은 편안하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쓰잘데기 없이 여러분 독해가 말 그대로 지금 독해 시간도 아닌데 막 허둥지둥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머리에다가 과부하를 거냔 말입니다. 늘상 강조드리면 뭐다? 듣기는 날로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전혀 머리에 부담감 없이 왜냐 독해에서 풀 집중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Okay. Let me check your eyes first. 자, me check your eyes. 여기서 답은 다 나온 거예요. 나는 검사해야 되고 너의 눈을. 너는 눈이라고 했죠? Put your chin on the machine and don't move. 자, put your chin은 턱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Put your chin on the machine. 여러분 안과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이 눈 검사하는데 이제 어디에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올려놔야 되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기기 있죠. 자, put A on B라고 하는 수가 되죠. put A on B. A를 B에 놓다 두다 라는 얘기죠. put A on B. A를 두다 놓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턱 얼굴 이제 그 기계 위에 올려놓고 이제 움직이지 마세요. All right. Oh, you have dry eyes. So you have dry eyes. 뭐라는 얘기는 안구 건조증 있다는 얘기죠. 눈이 되게 건조하구나. Have you been using your computer more than usual? 그렇죠. Have been using your computer. 너 컴퓨터 사용하고 있었냐? More than usual. 여러분, more than usual이라는 말도 그냥 동그라미처럼 한 단어처럼 암기해보세요.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라는 얘기 되겠죠. 다시 말해 평상시보다 좀 더 과하게 라는 얘기죠. More than usual 하면 어쨌든 늘상 하던 것보다는 횟수나 빈도나 정도가 더 심각할 때를 다 more than usual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아, 난 최근에 평상시보다 좀 공부 많이 하고 있어. 뭐라고 하죠? I have been studying more than usual. 평상시보다 영어 공부 좀 더 많이 하고 있어.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more than usual. 나 최근 평상시보다 이 영어 공부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 I'm trying to study English more than usual. more than usual을 맨 마지막에 붙여주기만 하시면 뭐다? 어쨌든 평상시보다 많이 라는 뜻입니다. 양이나 정도나 어쨌든 뭐든지 간에 평상시보다 많이라는 뜻으로 바뀌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당히 쉽죠? Yes, I've been working all week on an important project. 그랬대요. 어쨌든 주말에 일했대요. You should rest. 자, 무슨 working all the weekend important project 저런 단어 한번 딱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3번 같은 거 오답보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등장한 거 여러분 절대 찍지 말자. 이거는 여러분 진짜 칼같이 지키세요. 아시겠죠? 그거 찍어서 맞는 경우 없어요. Your eyes and blink more frequently. 그렇죠. 이제 눈에 관련된 얘기가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Rest your eyes and blink more frequently. Rest your eyes. 눈 좀 쉬고 blink more frequently. 눈 좀 자주 깜빡여라 라는 얘기죠.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I see. I was worried I got an eye infection. 저 eye infection, 눈에 감염이 있었다라는 거, 눈이 감염이 있었는 줄 알고 걱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쉽게 말해 눈병 났다라고 생각을 했다. No, you didn't. No, you didn't get an eye infection. 요거의 줄임말이 되겠죠? Just put some eye drops in your eyes. 그렇죠. eye drops. eye drops란 말이 이게 안약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eye medicine 이런 말 진짜 안 써요. 없어요. 심지어. 그냥 eye drops라고 하시면 이게 그냥 뭐냐? 그냥 눈에 뚝뚝뚝뚝 drop이란 말이 한 방울, 그 방울을 뜻해요. 물방울을 버려서 이제 drop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기 때문에 눈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 안약이죠. I'll give you a prescription. 그렇죠. prescription 주는 사람 당연히 누구 있을까요? 이 prescription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약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약사는 뭐죠? prescription과 관련이 있지만 I로 prescrip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너 prescription 있느냐? prescription 가지고 계세요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prescription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약사가 되는 거가 되겠죠. 의사가 뭐가 되죠? 처방전을 제공을 해주는 사람, 처방전을 써주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나 처방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의사가 될 수밖에 없죠. I prescriptio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I will give you a prescription. I prescription. 나는 prescription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의사밖에 없게 되겠죠? Okay. Do I have to come again? 또 와야 되나요? I recommend you have your eyes checked again next week. 그렇죠. Have your eyes checked가 되겠죠. 자, 여기 사역동사 나오네요. have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얘기 되겠죠. have 목적어 pp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목적어가 pp 되게 시키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have 목적어 pp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일상생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자, 여러분 봅시다. I recommend that 되겠죠. You have your eyes checked again next week. 다음 주에 눈 검사 또 다시 받으셔야 돼요. 라는 되겠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말로 다음 주에 눈 검사 다시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 영어로 영작하면 눈 검사를 받다, 뭐뭐를 받다, 뭐 receive, 뭐 이런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그냥 열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준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랄까 여러분이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 시계가 망가졌다고 쳐보도록 하죠. 아, 나 이게 시계 수리 맡겨야 돼, 나 시계 고쳐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계 수리 맡겨야 된다는 말 말고 나 이거 시계 고치러 가야 돼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그 시계를 여러분이 고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계 시계 수리하시는 분한테 시계 수리를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시계가 고쳐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바로 그 관계예요. 눈 검사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안과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검사되어지게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나 이거 뭐뭐 해.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에게 뭔가를 맡기는 모든 동작들이 전부 다 뭐로 표현된다? 그렇죠. have 목적어 PP 이걸로 다 표현이 돼요. 아시겠죠? 때문에 이 have 목적어 PP 구조는 정말 잘 알아두시면 되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상회화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독해에서도 여러분이 have 목적어 PP 구조는 진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구조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지 봐야 돼요. 목적어가 PP 되게 시키다라는 얘기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선생님이 The nurse will help you make an appointment. 그렇죠. The nurse will help you make an appointment. 그렇죠. 이제 간호사가 예약 잡는 거 도와드릴 거예요라는 얘기겠죠. All right. Thank you. 자, 정답 당연히 안과 의사하고 환자 쉽게 여러분 고르실 수 있게 되겠죠. 자, help you make an appointment. 오다. 자, help는 여러분 준사역 동사라고 얘기하죠. 사역 동사 비슷하게 사용된다라고 해서 준사역 동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구조를 갖게 되겠죠. 이때 목적격 보어는 여러분 to 부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가능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help you make라고 해서 동사 원형의 보호를 쓴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7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또 인물관계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요. 자, 봅시다. 어떤 사람들 나왔는지 봅시다. 자, 미용사 고객, 화방 점원 화가, 이제 미술관장 방문객, 패션 디자이너 모델, 모자 가게 주인 손님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시면 내용 바로 들어봅시다. 7번 문제 이렇게 되겠죠. 대화를 듣고 7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ello, Allie. Long time no see. 자, long time no see. 가장 흔하게 여러분이 지금 아마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 국민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죠. 오랜만이에요라는 얘기죠. Hi, Robert.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came to your store. 자, your store라고 되겠죠. 상대방은 그러면 뭐다? 그렇죠. 가게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게. 여기서 가게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장 관계 있는 사람 누가 되죠? 가게 주인하고 점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It's been a long time이 되겠죠. 여기서 it has been a long time이 되겠죠. It has been이 되겠죠. it의 줄임말은 여러분 it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it has의 줄임말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it has been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it has been이 돼야 되겠죠. 왜냐? 뒤에 since를 보면 아실 수 있게 되겠죠. since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뭐라는 얘기죠? since 플러스 이제 시간이 되겠죠. 이거 절이 되든 뭐냐 단어가 되든 상관없으니까요. since는 전치사 여러분 접속사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때 이 시간은 항상 여러분 무조건 과거밖에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since가 과거의 의미, 이제 시간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시간 전치사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요. since는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기간의 출발점 이제 뭐냐 이 주절과 결합해서 기간을 표현할 줄 수 있는 전치사이고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뭐다 완료 시제가 앞에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원칙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의 규칙상요. 그래서 저게 it has been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 it은 당연히 뭐다? 이걸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비인칭 주어. 그냥 가주어의 한 종류가 되죠. 뜻은 당연히 뭐가 되겠죠? 없죠. 오래됐다라는 얘기 되겠죠. It has been a long time. 오래됐어요. Since I came to your store. 아, 여기 온 지 상당히 오래됐네요. 라는 얘기 되겠죠. 여기 온 지 진짜 정말 오래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To your store 대신 여기라는 말, came her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되겠죠. 이런 걸 그냥 외워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계속 봅시다. You must have been busy. 아까 전에 배웠죠. must have PP, you must have been busy가 되겠죠. Yeah. Did I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for an exhibition? 그렇죠. Did I tell you that 이제 내가 that 이하를 얘기했느냐라는 얘기죠. I had to prepare for an exhibition. 그렇죠. I는 exhibition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봅시다. Oh, yeah. I remember. How did it go? 그렇죠. How did it go가 됐죠. 여러분 이것도 그냥 한 단어처럼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암기를 해버리세요.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거 있게 되겠죠. 뭐 잘 됐어? 안 됐어? 야, 나 오늘 뭐뭐 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아,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뭐 하였었어. 뭐 아니면 뭐뭐 해야 됐었어. 어쨌든 어떤 상황이 잘 되었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를 물을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되겠죠. How did it go? 어떻게 됐는데? 아, 나 오늘 영어 시험 봤어. 어떻게 됐어? How did it go?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It went well. 잘 됐어. It was finally over last week. 그렇죠. It was finally over last week. 지난주에 끝났다라는 얘기죠. Be over 하면 끝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Good. So, what kind of hat are you looking for today? 여기서 갑자기 말이 바뀌죠. 그렇죠. What kind of hat are you looking for today? 의문문은 여러분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의문문이 뭐다? 주제를 이룬다라고 했던 것 항상 기억하셔야지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모자 찾냐라는 얘기죠. hat you looking for 라고 돼 있으니까 store라고 하는 말 무슨 모자 답은 나왔죠? Actually, I've changed my hairstyle. 그래서 뭐다? 그렇죠. 저기 어디냐? 1번 같은 오답보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o, I'm not sure which hat will suit me. 자, will suit me. 나에게 어울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모자가 나한테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 라는 얘기죠. which hat 되겠죠? 어떤 모자가 나한테 어울릴지 모르겠어. 남자애들 둘 다 똑같이 모자라는 말 사용했으니까 모자 들어있는 거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5번 쉽게 고르실 수 있게 되겠죠? 도대체 뭔 말을 아무리 느리게 들린다 칠 때 아니 얘네들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햇이 2번 나왔어. 근데 여기 모자 있는 보기가 딱 뭐다? 5번밖에 없어. 답은 뭐로? 그냥 모자예요. 모자 들어있는 보기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계속 봅시다. Oh, you cut your hair short. 그렇죠? You cut your hair short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You cut your hair short라고 돼 있는데 너 머리를 되게 짧게 잘랐구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머리를 네가 스스로 네 머리를 네가 잘랐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겠죠. 제가 아까 전에 have 목적어 PP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머리를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뚝뚝뚝뚝 자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여러분 미용실 가서 잘라지게 시키지 않습니까? 미용사 선생님들에 의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You have your hair cut short.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상은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you cut your hair short라고 써도 관용적으로 통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미는 통할 수 있으니까는요. 우리가 설마 머리를 직접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건 머리를 직접 잘랐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좋지는 않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참고만 하세요. Why don't you try this hat? This hat, try this hat. 이거 써봐 라는 얘기죠. It 제한 표현이네요. goes well with short hair. 그렇죠. Go well with 라고 하는 표현도 잘 알아주시면 좋죠. Go well with 라고 하는 말이죠. Go well with. 아까 위쪽에 있었던 여자가 사용한 suit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잘 어울리다, 매치되다, 맞다 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되겠죠. 뭐뭐 잘 어울리다 라고 하는 말. 이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o well with, 뭐뭐와 잘 어울리다 라는 얘기가 되죠. Go well with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 음식에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음료에 이런 음식이 잘 어울리다라고 할 때 go well with라고 하는 말 써도 괜찮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봅시다. Let me try. I love it. 마음에 든대요. It looks great on you. It looks great on you가 되겠죠. 뭐뭐가 너에게 되게 잘 어울린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냥 표현 한 덩어리로 외우세요. looks great 하면 뭐라는 얘기죠?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죠. 주어가 되게 좋아 보인다. 네, 너한테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뭐라는 얘기죠? looks great on someone 하면 되겠죠. 그렇죠. It looks great on you 하면 야, 이거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Thanks. I'll take it. 그렇죠. I will take it. 나 가져갈게. 내가 살게요라는 얘기죠.
I will buy it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여러분 거의 그냥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 제가 이거 살게요 라고 할 때 buy라는 말 잘 쓰지 않아요. 아예 그냥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가게에서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살게요 라고 할 땐 take라는 말 씁니다. 아시겠죠? 그냥 take라는 말 밖에 못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계속해서 8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8번 이렇게 되겠죠? 자, 대화를 듣고 어쨌든 뭐 두 사람의 관계죠. 자, 호텔 직원, 투숙객, 식당 지배인 요리사, 여행 가이드, 여행객, 뭐 열쇠 수리공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 세입자 이렇게 돼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내용 바로 들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8번이 이렇게 되겠죠? 8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Good afternoon. How may I help you? 자, 맨날 나오는 그냥 인사말이죠. I made a reservation online. 자, made a reservation online 되겠죠?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어요. I made a reservation online. 한 단어처럼 알아두세요, 그냥요. It's under the name of Stennis.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 Under the name of 하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얘기가 되겠죠. It is under the name of Stennis. Stennis라는 사람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 되죠. 자, 이거 여러분 하나로 합쳐볼게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되겠죠? I made a reservation online under the name of Stenni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맨 마지막에 made a reservation 다음에 그냥 under the name of 누구누구누구. 그냥 그거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식적인 말 더 표현 덩어리가 make a reservation 온라인으로 예약했으면 온라인에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근데 온라인이라는 말 없이 그냥 누구누구 이름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라고 하면 뭐면 되겠죠. I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뭐뭐뭐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건 진짜 여러분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숨 쉬듯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예약 서비스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Could you spell it, sir? Could you spell it, sir?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자 이제 이름 물어보고 예약해야 되는 거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입질이 오죠. Sure. Stennis. All right. You've booked a double room with an ocean view for 2 nights. Is that correct? 자 여기서 호텔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아예 그냥 암기해버리면 되죠. 더블룸, 싱글룸 하면 뭐가 되겠죠? 그렇죠. 뭐 싱글룸 하면 침대 하나짜리, 더블룸 하면 이제 침대 2개짜리 방이 되겠죠. 오션 뷰, 무슨 뷰 있으면 어디가 보이는 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book이라는 말, reservation이라는 말, 이제 book이라는 말하고 이제 book, reservation은 이제 이 동사형은 reserve라는 말이 되겠죠. 어쨌든 그냥 명사형으로 할게요. reservation, book 똑같은 말이죠. 예약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약하고 방하고 예약, 방 예약. 답이 나왔죠. 답은 1번이 되겠죠. 계속해서 뭐 들어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Yes, and I want to stay on a higher floor if possible. 그렇죠. I want to stay on a higher floor if possible. If it is possible 이라는 얘기 되겠죠. If it is possible to stay if possible은 뭐의 줄임말이냐? If it is possible for me to stay on a higher floor.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거 줄인 거 뭐 다 느려봐라 이런 거 여러분한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그런 걸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혹시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나중에 다 배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봅시다. Let me check. 자, 내가 체크해본다고 하죠. We have rooms available on the 15th and 19th floors. 그렇죠. We have rooms, 방이 있는데 어떤 방? available. 이제 이용 가능한 방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available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available은 이게 available이 이게 한정적 용법으로는 진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아예 못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예 못 쓰는 걸 거예요. available은 서술적 용법으로서 즉 명사를 뒤에서밖에 수식을 해주지 못하는 형용사로 쓰이게 돼 있어서 항상 명사 뒤에서 수식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용 가능한 방이 몇 층에 있다? On the 15th floor and 19th floor 15층하고 19층에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층수 얘기할 때도 여러분 기수가 아니라 서술을 쓰셔야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런 식이 되겠죠. Which one would you prefer? 자, which one would you prefer? 어느 거 괜찮아요? 19th is better. 자, 19th is better. 그렇죠? 19층 선택했죠. Okay. You'll be staying in room 1911. 그렇죠. You staying room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진짜 이거 호텔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계속 봅시다.
Here are your key and breakfast coupons. 그렇죠. 여시랑 이제 아침 이제 식권 주죠. Thanks. When does the morning buffet begin? 자, morning buffet라고 하는 말, breakfast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이죠. 호텔에서는요. You can have breakfast from 7 to 9 a.m. at the restaurant on the first floor. Have a nice stay. 상당히 쉽죠, 여러분. 이제 뭐 굳이 등장하는 단어들만 봐도 호텔이라고 하는 것 장소를 연상시켜 줄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호텔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호텔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밖에 없죠? 호텔 직원은 호텔 투숙객이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호텔엔 상당히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뭐라 얘기해야 되겠죠? 환타지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9번 이어서 계속 봅시다. 자, 다음을 듣고 어쨌든 마찬가지죠. 자,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신문기자, 작가, 녹음기사, 성우, 영화감독, 배우, 매니저, 가수, 의사, 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또 어떤 사람들에 관련된 연상어가 등장하는지 잘 봅시다. 9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i, Kate. How do you feel today? 그냥 평범한 인사말이에요. 그냥 How are you? 똑같은 말이죠. I feel better, but I still have a sore throat. 자, 봅시다. I have a sore throat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약간 이제 sore하다는 얘기는 쓰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목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 되겠죠. 목에 문제가 있는데. How does my voice sound? 근데 갑자기 여기서 voice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voice sound가 되겠죠. 내 목소리 어때? 라는 얘기가 되겠죠. How does my voice sound가 되겠죠. 어떻게 들려? 라는 얘기. 여러분, sound는 뭐뭐하게 들리다. 여기서 뭐뭐하게는 보어를 뜻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It sounds fine. 그렇죠. sounds fine이라고 얘기하죠. 보어에 대해서 보어의 성질을 물어봤으니까 보어를 동반을 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It sounds fine 하면 되죠. 좋아 하면 되겠죠. 목소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특히 So don't worry about it. 그렇죠. 둘이 남자 여자 둘이서 지금 목소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Thanks. Did you hear about one of the audiobooks we recorded in this studio last year? 여러분 잘 보세요. 오디오북, 리코드, 스튜디오 이 세 단어만 봐도 여러분 바로 답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Did you hear about one of the audiobooks 어떤 거? Which we recorded가 되겠죠. Which we recorded. 다음에 which야 books를 선행사 오디오북을 선행사로 담는 이제 목적격 관계는 생략절이 되겠죠. We recorded in this studio last year. 작년에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녹음한 오디오북 중에 한 권에 관련된 이야기 들었느냐? You mean The Dreaming Tree? 드리밍 트리라고 하는 거 말이야? I heard it was the best-selling audiobook of the year. 그렇죠. I heard that 하면 되겠죠. I heard that it was the best-selling audiobook of the year. 그렇죠. 그냥 올해에서 가장 잘 팔린 이 베스트셀링 오디오북이 됐다라고 들었다는 얘기겠죠. 오디오북 여러분 오디오북하고 가장 관련 있는 사람들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오디오북 녹음하는 사람 성우고 그 녹음 받아준 사람 녹음 기사가 되겠죠. 당연히 답은 2번이 되겠죠. 연상어만 잘 보시겠죠. 오디오북, 스튜디오, 레코더 이런 단어만 여러분 연상어만 잘 조립하셔도 쉽게 문제 풀죠. It was. The sound effects you added. 저 sound effect you added. sound effect you 하면 되겠죠. 그럼 상대방은 사운드 이펙트, 음향 효과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Made the story feel alive. So made the story feel alive가 되겠죠. made the story feel 하면 되겠죠.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가 alive,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정형적인 오형식 구문이 되겠죠. 사역동사 목적어 보어 구문이 되겠죠. make the story 목적어, the feel은 목적어 보어, alive는 feel의 보어가 되겠죠. 여러분 feel은 항상 뒤에 보어를 그냥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봅시다. Thank you. Most of all, your voice acting was great in the various roles. 그렇죠. Your voice acting이라고 하겠죠. voice acting.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이죠? 성우죠. 그렇죠. I'm flattered. I'm flattered. 과찬이십니다. 라는 얘기죠. 한번 말씀드렸던 표현이죠. Okay, I think I'm ready now. 준비됐고. Is this the script for the radio drama we're working on today? 그래서 is this the script for radio drama which가 되겠죠. We are working on.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작업해야 될 그죠? 라디오 드라마의 스크립트냐라는 되겠죠. 라디오 드라마고 the radio 드라마를 선행사로 삼는 we are working on. 이제 목적격 관계되면서 which나 대상형돼 있게 되겠죠. Yes,
We can begin once you step into the recording booth. 그렇죠. We can begin once. 일단 뭐뭐 하면은 이라는 얘기죠. We can begin. 요게 한 절이고 once부터가 또 무슨 절이 되겠죠? 이제 조건 부사절이 되겠죠. 조건의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둘 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일단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얘기 되겠죠. Once you step into the recording booth가 되겠죠. 너 거기 녹음 부스 안에 들어가자마자 we can begin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얘기 되죠. step into 하면 어디로 들어가다 발을 한 걸음 안으로 내딛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I'll check the microphone. 그렇죠. 나는 체크 마이크로폰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All right. I'll start when you give me the signal. 그렇죠. 나한테 시그널을 줘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나한테 시그널 줘야 되는 사람은 영화 감독도 당연히 뭐죠. 누구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감독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아예 상관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면 3번 답이 될 수 없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 바로 보시면요. 자, 인물관계부터 보죠. 호텔 직원 투숙객. 아이고 뭐 또 나오네. 식당 주인 종업원, 가구 제작자 의뢰인, 박람회장 안내원, 방문객, 전시 기획자, 실내 디자이너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내용 바로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ello. How can I help you? Hi, I made an online reservation. Do I get the tickets here? 그렇죠. made online reservation 했고 get the ticket 해야 돼요. 이제 예약하고 이제 티켓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You don't have to get tickets if you have a reservation number. 그렇죠. 티켓 없어도 돼. reservation number 있으면요. 근데 어쨌든 reservation 예약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예약하고 관련이 있는 곳. 예약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면은 어라? 저기 일본도 예약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긴 한데 라고 보시죠. Just show it. 근데 여러분 여기서 티켓이라는 말에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약을 호텔에서 여러분 표 끊고 들어갑니까? 호텔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Just show it at the entrance and you can enjoy the whole camping expo. 캠핑 엑스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엑스포라고 하는 엑스포가 뭐죠? 엑스포는 엑스포지션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박람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람회가 대체 뭔가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건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매우 잘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That's great. I heard there is a section for camping tables and chairs in the expo. 엑스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엑스포 두 번 나왔죠. 답은 뭐? 박람회. 답은 4번. 끝. 그렇죠. 진짜 이렇게 날로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Where can I find it? When you go inside,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you'll see it on your right. 그렇죠. on your right 하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뭐뭐의 오른쪽에 뭐뭐의 왼쪽에라고 할 때 on your right, on your lef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Look for camping goods on display. 자, look for camping goods on display. on display 한 뭐다? 진열된 이라는 얘기죠. 그 진열되어 있는 뭐라 해야 되죠? 캠핑 용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Thanks. Is there a cafeteria around here? 자, 카페테리아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뭐 있어요. 근데 뭐 있고 안내해주고 있죠. 뻔하죠. Yes, we have one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죠. 그래서 2번 같은 오답 보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Your help. 상대방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안내원. 물론 호텔 직원도 도와줄 수는 있긴 하지만 엑스포라는 단어하고 맨 처음에 티켓이라는 단어에서 1번은 바로 여러분 오답 처리하셔야 되겠죠. My pleasure. Enjoy your time in our camping expo. Our camping expo라고 하죠. 그렇죠. 나는 캠핑 엑스포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캠핑 박람회랑 되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람회 세 번이나 나왔네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인물관계 문제 두 번째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자, 인물관계 문제, 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진짜 여러분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되는 제일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한 가지 당부드릴 건 뭐다? 여러분 쉽다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쉬운 거일수록 더 열심히 하셔서 절대 실수가 없도록 공부해 두셔야지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민님 오늘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